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깨야 하는 수많은 스테이지와 보스들. 근데 현실에도 이런 최종 보스가 있죠. 바로 수능 영어. 많은 학생들이 이 막강한 보스 앞에서 좌절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보스에겐 반드시 공략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 공략집을 여러분께만 살짝 공개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3%. 과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건 바로 최근에 치러진 수능 영어 시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숫자거든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 100명 중에 단 3명만 최고 등급을 받는다는 거죠. 와, 이 숫자만 봐도 수능 영어라는 보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러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 덤비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주 똑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공략의 첫 번째 단계는 뭐다? 바로 적을 아는 것. 이 게임을 설계한 출제위원들이 우리를 탈락시키려고 어떤 교묘하고 스니키한 함정들을 숨겨놨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말 친구나 선배한테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나요? 일종의 국룰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꼼수죠. 실제로 예전 시험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요약문 문제는 1번이 답인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하지만 보세요. 출제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꼼수를 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너희 1번 찍을 거지? 하는 걸 미리 알고 보란듯이 정답을 1번이 아니게 내버린 거죠. 이건 우리가 특정 패턴으로 공격할 걸 미리 알고 카운터 스킬을 날리는 보스랑 똑같다니까요. 이제 단순한 찍기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함정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문장 삽입 문제도 모르면 4번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번엔 정답 중에 4번이 아예 없었고요. 심지어 많은 학생들이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는 듣기 평가에서조차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툭 튀어나와서 발목을 잡았어요. 또 지난 모의평가에서는 iteration, 반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친절하게 알려줬다가 본 수능에서는 아무 설명 없이 내버리는 식으로 뒤통수를 치기도 했죠. 정말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보스가 쓰는 가장 강력한 공격, 회피 불가능에 가까운 필살기는 과연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그러니까 오답률 탑5 중에 무려 3개가 빈칸 추론 유형입니다. 오답률이 80%, 85%라는 건요.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이건 풀었다기보다는 거의 다 찍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수능 영어라는 보스의 진짜 필살기인 겁니다. 아니, 빈칸 추론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건요, 단순히 단어 몇 개 알고 문장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 글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어야만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글쓴이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정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보스의 공격 패턴, 그리고 필살기까지 전부 파악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부터 시험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공략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1등급 받는 법 알려준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임에서 공격력만 높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튼튼한 방어력이 있어야죠. 1등급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먼저 안정적으로 2등급, 그러니까 80점대 후반을 절대 놓치지 않는 단단한 기본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건 수능 시험의 아주 중요한 비밀, 즉 정답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1단계. 일단 죽어라 연습해서 그 무시무시한 빈칸 추론 문제를 빼고는 거의 다 맞힐 수 있는 실력 85점 정도를 확보합니다. 2단계. 시험 당일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빈칸 4문제는 고민하지 말고 일단 건너뛰세요. 3단계. 나머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내가 쓴 답안지를 쭉 훑어보는 거예요. 1번은 몇 개 썼고 2번은 몇 개 썼는지 세어보는 거죠. 4단계. 만약 3번을 가장 적게 썼다면 아까 건너뛴 4문제를 전부 3번으로 찍는 겁니다. 어때요? 불가능해 보였던 보스 공략이 아주 영리한 확률 게임으로 바뀌었죠? 자, 근데 방금 알려드린 전략은 사실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인 고등학생 형 누나들을 위한 최종 스킬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3년 뒤에 만날 이 최종 보스를 무찌르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여정을 위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고1 때는 문장 구조, 고2 때는 논리, 고3 때는 전략 실행.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퀘스트는 뭘까요? 바로 어휘라는 튼튼한 무기와 갑옷을 만드는 겁니다.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떤 느낌으로 쓰이는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중에 어려운 문장을 해석하고 논리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1등급이라는 최고 레벨에 도달하는 열쇠는요, 가장 어려운 필살기를 맞춰서가 아니에요. 그 외에 내가 맞힐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풀어내는 단단한 기본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를 쌓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막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가장 완벽한 목표가 될 거예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단어 하나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그 어떤 강력한 보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